사실은 공사를 시작할 때 가설공사, 그러니까 착공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에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건축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잘 만들어야 사고가 안 나고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의 밑단계, 정리 단계가 뭐냐면 가설공사예요. 그래서 가설공사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점수 배점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조적공사. 그래서 조적공사 중에서도 특히 벽돌을 사용하는 공사, 벽돌공사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정지겹다, 공부 더 이상 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공사 및 기초공사를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가설공사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조적공사에 관한 내용,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범위니까 웬만큼의 출제 범위는 커버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다, 다른 과목을 다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미처 잘 못 챙겨본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준비를 해두시면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풀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이러한 대단원들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선순위 상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각 부재에 콘크리트량하고 거푸집 수량을 산출하는 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철근 수량을 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출제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철근 양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풀어보시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토공사와 기초공사에서는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터파기량, 되메우기량, 잔토 처리량. 자, 이것은 또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 터파기량만 내는 게 아니라 되메우기량, 잔토 처리량을 묶어서 같이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9점 정도의 배점이 주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공사에서는 비계 면적을 산출하는 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비계의 형식 중에서 쌍줄 비계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 면적에 관한 내용은 쌍줄 비계에 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출제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골공사예요. 그래서 철골공사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만약에 안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된 내용으로 보셔야 되느냐, 앵글량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적공사에서는 단연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벽돌 수량을 산출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벽돌 수량 산출 방법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공사에서는 과거에는 통나무 제적을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목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의 운반 대수를 계산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사에서는 미장 면적과 방수 면적을 산출하는 내용이